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컬 스나이프입니다.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청와대를 없애고 청와대를 무슨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여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늘리겠다. 강화시키겠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아마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워요. 지금 처리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국내적인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상황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을 해야 될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는데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은 지금까지 대통령 확정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이 한 가지만 눈에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 강화문 시대에 대한 분들이 엄밀한 어떤 검토가 없이, 세밀한 검토가 없이 거의 즉흥적인 수준으로 내던졌다가 막상 이전을 하려고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안보적인 측면에서부터 비용의 문제까지, 특히 국가 안보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말했던 국민과의 소통 문제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강화문이 안 되자, 서울 정부종합청사가 안 되자, 뭐 외교부 공간, 그리고 용산 국방부 건물까지 해서 또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신축을 하겠다. 그 비용들. 자, 국방부로 가면 국방부 합참 다 이전하는 비용. 그 사이에 안보 공백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냥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소통의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네, 강화문으로 가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화문 대통령 공약 열흘 만에 파기했으면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만방자하게도 국민을 상대로 윽박 지르는 듯이 일방적인 소통만을 하고, 소통이 아니죠. 그거는 주입식입니다. 주입식. 윽박 지르는 거죠. 그리고 점령군처럼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대통령입니다. 거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자, 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속전속결이다. 좀 신중하게 찬찬히 준비해서 이전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보상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전을 하면 이전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무슨 되지도 않는 뭡니까? 대선 불복이니 뭐 이런 프레임으로 다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핍박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우격다짐 이미 검계로부터 당시에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독불량무식, 안하무인격,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했죠. 뭐 그 덕에 지금 대통령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격다짐에 7살 어린 애가 떼쓰는 그런 말썽꾸러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중대사가 집무실 이전은 아니잖아요. 인수위원회가 업무의 어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고 있다. 한심하다. 인수위 자체가. 그리고 윤 짜장과 그를 보좌하는 참모진들의 수준이 10일 만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김건희 무속 논란, 주술 논란,
도사 법사 논란, 그 속에 이런 것들이 아른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천도론이 많이 있었죠. 서경길치설, 개경길치설, 한양길치설. 한 국가가 큰 변혁을 겪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권력 지배에 대한 그 정당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반발, 이런 것들을 외부로 돌리는 차원으로 천도론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방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아주 안보상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이 될 인간이 브리핑에서 도대체 어디에 벙커가 있다, 지하 벙커가 있다는 것을 지시봉으로 찍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다가 나발을 불어 제낀 겁니다. 국가의 비상위기 사태에서 북한에서 이거죠. 여기다가 쏴주라. 미사일 이쪽으로 날리면 된다. 그 지점을 포인트로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자는 아니죠. 대통령 당선자가 할 짓입니까? 국민들이 만약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어떤 결정론적인, 환경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죠. 매우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무속에 의해서 의식화된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 누구를 지배한다?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 가능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공간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들고 강을 메워서 댐을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하고 달에 토끼가 산다고 했지만 인간이 달로 진출하고 화성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로서, 인간의 의식과 의지로서 공간을 바꿀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결정론적인 입장은 패배주의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수십 년간 윤석열은 어떤 무속가, 주술가 이런 쪽에 훈련을 받아왔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죠. 자유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소통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의지의 문제이다.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내 마음의 공간을 여는 것이냐, 안 열고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나와 위정자와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가, 이격거리가 얼마나 가깝고 뭔가의 문제가 소통의 문제이다. 장소를 가지고 소통이 되니 안 되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의지와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도대체 한 국가를 책임져야 될 윤 짜장과 그 일당들은 어린애 만도 못한 이런 수준을 가지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운명을 두고. 이 바보야, 문제는 공간이 아니야. 공간에서 어떤 문제를 찾을 게 아니라 공간을 사용하는 인간이 그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꾸느냐. 이것이 문제다. 자, 오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열흘 만에 파기한 반쪽 검사, 반쪽 이 김재원은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용산도 원래 이전 검토 대상지였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검토는 했는데 선거 때문에 용산 얘기를 가져오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국민 기만 사기극 아닙니까? 이들은 우리 국민들을 무지랭이라고 생각하고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을 언제나 속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제1호 공약이라고 하는 이 광화문 이전에 대한 이 공약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 공약이었다는 것을 10일 만에 드러낸 것입니다. 고집불통, 끝까지 가겠다. 실수를 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 계속 가겠다 불통이죠. 마이웨이, 독선. 자, 5년간 윤석열은 이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한테 선전포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